안녕하세요. 저는 외동딸을 하나 둔 엄마이자 남편과 이혼한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딸아이는 지금 30대 초반이고요.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식이 집에 들어왔을 때 작은 상처 하나라도 생겨서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심장도 벌렁벌렁거리면서 속으로 많은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식이 심지어 딸 아이라면 속도 무척 상하고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 괜시리 자식에게 타박을 주기도 하죠. 속상한 마음의 말이에요. 아무리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클 만큼 다 컸어도 부모 눈엔 여전히 아이처럼 보이는 것이 자식이니까요. 그 정도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해주고 싶고 원하는 것은 다 사주고 싶고 아프다면 제가 대신 아프고 싶어질 정도로 부모의 사랑은 참 커다랗죠. 심지어 자식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 낮이며 밤이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 역시도 그런 분들과 다를 바 없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이유는 남편의 잦은 외도 때문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젊었을 때 양가 집안에서 추진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세세히 알지도 못했으며 서로를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식 도중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참 맞지 않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둘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살을 맞대고 살다 보니 사랑이란 감정은 안 생겨도 의리라는 감정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 신의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남편도 그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남편은 제게 선을 넘지 않는 수준의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어요. 하루는 산부인과에 가니 제가 성병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니 남편이 제게 병을 옮긴 사람이었겠죠.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런 병에 걸리니 사람이 딱 미치겠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의 카드 내역과 휴대폰을 샅샅이 뒤지자 이걸 몰랐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증거가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남편은 제게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가 없었다면 남편의 외도를 핑계로 이혼을 했겠지만 이미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아이의 아빠인 남편이 제게 빌면서 사과를 하니 이혼은 참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용서한 것을 시작으로 아주 꾸준하게 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로 인해 이혼을 하지 못할 것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은 정말 남편의 생각대로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5년 정도가 지나니 제 가슴엔 참 많은 멍들이 생겼어요.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저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외도를 묵인하기 시작하자 남편은 보란듯이 바람을 피워댔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압박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 옷 한 벌, 책 한 권이라도 제 욕심껏 사주기 위해서 저도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게 화근이었던 건지 남편은 점차 집으로도 여자를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결국 제 딸아이가 그 여자와 남편의 광경을 보게 되었죠. 그제서야 제 눈에 씌어져 있던 무언가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런 사람이 아이의 아빠로 있을 바에 없는 편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이제껏 이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미친 듯이 들었을 때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 적어도 아이에겐 껌뻑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참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게 틀렸다는 생각이 참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끝끝내 협의 이혼을 해주려고 하지 않았고 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를 모을 것도 없이 남편은 제가 묵인해주자 너무 대놓고 외도했기에 증거라고 할 것들이 아주 차고 넘치게 있더군요. 당연히 소송은 무리 없이 제가 승소할 수 있었고 남편에게 양육비를 매달 받는 조건으로 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게 부끄러워 얼굴을 볼 낯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가끔 가다 손녀만 보내도 좋으니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빌듯이 부탁하셨고, 친정에서는 그간의 일을 듣더니 부모님 두 분 다 노발대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셨고 집안 싸움으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남편의 외도란 사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 충격이 꽤 컸던 것인지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았고 내면에 상처를 가득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도 알 건 다 아는 나이가 되었으니 자신의 아빠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일찍 갈라설 걸 그랬다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던 딸아이는 정말 엇나가기 시작했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타일러도 듣질 않았고 꾸짖고 화를 내도 매를 들어도 아이는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까맣게 타들어갔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길 수백 수천 번이었죠. 모든 것이 제 탓처럼 느껴졌었죠. 그런데 그 암울했던 시절도 잠깐. 딸아이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옛날 착했던 딸아이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뼈저리게 이해해 주었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존중해 주었죠. 딸아이가 성인이 되던 해에 어버이날에 한 통의 편지를 써주었는데 그곳에 딸아이의 그런 마음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더군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딸아이는 제게 한 남자를 데리고 왔더군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라고 하면서요. 딸아이는 자신이 어렸던 시절에 믿었던 아빠의 충격적인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그로 인해 이혼 가정의 아이가 되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주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취직을 하고 난 이후부터 꾸준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다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에 이끌려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사위의 부모가 없는 것이 탐탁치 않았지만 저희 딸과 마찬가지로 사위도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시절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자신이 그 누군가가 되어주고 싶어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아이를 아직 품에 끼고 살고 싶은데 딸아이는 벌써 결혼을 생각할 나이란 것이 참 야속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오갔어요. 벌써 제 품을 떠날 나이가 되었던 사실에 오만 감정이 교차했죠. 그렇게 딸아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잔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옛말에 딸아이의 팔자는 엄마 팔자를 닮는다고 하던데 혹여 딸아이도 저처럼 이혼을 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참 걱정도 많이 되었거든요. 딸아이는 걱정을 태산처럼 하는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안심시켜줬고 반드시 잘 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딸아이는 결혼 이후 신혼집을 저희 집 근처로 얻었어요. 혼자 남은 엄마인 제가 걱정이 된다는 이유 하나로 말이에요. 참 마음이 깊은 아이죠. 게다가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에 반하게 되었다는 사이의 모습도 진짜였던 것인지 저를 모시는 것을 아주 끔찍이 아껴주었습니다. 결혼을 할 적에도 부모 모시듯 모시겠다고 한다더니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났나? 그 시점부터 딸아이에게 자꾸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소하게는 딸아이가 팔에 금이 가거나 다리에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딸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딸아이의 몸은 상처만 늘어갔고 그걸 알게 될 때마다 제 심장은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오늘은 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고 웃어주기만 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조그마한 상처 하나만 생겨도 가슴이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그 일련의 사건들에는 정말 끔찍한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사위가 된 그놈의 짓이었더라고요. 제 딸아이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사위는 딸아이의 이름으로 수많은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모든 수익자는 사위의 이름이었어요. 나중에 딸아이에게 이상한 낌새가 없었냐고 물어보았더니 연애 시절에 사위가 몇 번 다쳤을 때 딸아이를 수익자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증표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은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결혼 이후 당연히 제 딸도 사위가 가져오는 보험가입 계약서에 사인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가입한 보험만 12개에 다다랐더군요. 처음엔 별거 아니었습니다. 백화점에 사위와 딸이 함께 쇼핑을 하기 위해 갔었는데 북적거리는 틈에 누군가 뒤에서 민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대로 팔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몇 달 뒤 팔이 어느 정도 나아서 기부스를 풀게 되니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렇게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되었죠.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은 딸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사위의 끔찍한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점점 잦아지는 사고의 숫자에 딸아이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딸아이가 사위의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교통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이었다고 했어요. 어느 시점 이후부터 사위와 함께 잠들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몸이 물먹은 솜처럼 아주 무거웠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때쯤부터 사위가 딸아이에게 비타민과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줬다고 해요. 딸아이도 설마 아니겠지 하는 심정으로 교통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에 비타민과 영양제를 먹는 척하고 몰래 뱉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잠이 오질 않았다고 하더군요. 겨우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해 선잠이 들었던 순간이었어요. 딸아이의 감은 눈 위로 무언가 왔다 갔다 했다더군요. 마치 눈앞에 손을 흔들어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을 하듯 말이에요. 딸아이는 선잠인 상태였지만 귀찮기도 했고 너무 피곤해서 계속 미동도 없이 눈을 꼭 감고 잠든 척을 했답니다. 그때 신혼집 거실에서 누군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사위는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며 그 사람을 마중을 나갔고요. 그리고 딸아이는 모든 진실을 마주쳤죠. 사실 사위는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아내가 존재했고 그 둘 사이에 아이도 둘이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을 일구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돈을 쉽게 얻기 위해선 사람 한 명의 사망보험금 정도는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타겟으로 제 딸아이가 정해졌던 거죠. 여보,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내가 너무 기다리게 해서. 그래도 나 당신밖에 없는 거 당신도 알고 있지? 사랑해. 방문 틈새로 이어지는 믿지 못할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둘만의 은밀한 소리들이 들려왔다고 해요. 딸아이는 당장이라도 나가서 뒤엎고 싶었지만 자신이 몰랐던 진실의 크기가 너무 커 엄두가 나지 않았고 그저 휴대폰으로 녹음만 했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다음날 자신이 버렸던 알약을 주어 병원에 가져가 이게 무슨 약인지 물었고 그 약은 수면제였던 사실이 밝혀졌어요. 딸아이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제게 온몸에 소름이 돋아 너무 겁이 났고 제게로 도망을 쳐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게 말하기 위해 저희 집으로 오던 순간 사고가 났습니다. 삼중추돌로 꽤나 크게 사고가 났고 딸아이의 교통사고 충격도 매우 컸었죠. 두 번의 큰 수술 끝에
딸아이는 목숨은 겨우 견딜 수 있었지만 눈을 뜨진 않았었죠. 사위가 24시간 딸아이의 곁을 지키고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던 저는 정말 고마우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저와 딸아이만 남았던 병실. 딸아이가 눈을 떴고 제게 무언가 알리려고 하더군요. 당장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을 호출했고 그저 살아줘서 고맙다고 눈에서 눈물만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아이의 얘기에 경찰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사위를 살인미수로 고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딸아이가 알게 된 사실을 제게 처음 말해준 그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딸아이의 이름으로 1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했단 점, 사망특약을 악용하려 했던 점, 자신을 약으로 재운 뒤 신혼집에 그 여자를 불러들여 불륜의 행위를 했던 점 등등 손에 꼽기에도 벅찰 정도의 많은 죄가 밝혀졌습니다. 딸의 사고난 차량에서 블랙박스 속에서 사위의 살인 계획이 녹음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또한 인위적으로 낸 사고였고 브레이크의 나사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풀어냈다는 소견도 얻을 수 있었죠. 눈치를 채는 것은 조금 어려웠을지 몰라도 하나가 밝혀지니 다른 죄들이 밝혀지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니 사위가 우울증과 불면증의 증세를 호소해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끈질긴 수사의 끝으로 사각지대일 거라고만 생각했던 곳에서 사위가 바퀴를 풀고 있는 장면이 찍힌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구하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제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어쩌면 딸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옥죄어 왔고 딸아이에게 타박하듯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미 너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으면서 내게 말하지 않았니? 내가 엄마한테 말을 하면 엄만 분명 나 이혼시켰을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엄만 분명 엄마 팔자 닮아서 내가 그런 거라고만 생각을 하게 될까 싶어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엄마. 딸아이의 대답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고 괜히 제가 부담을 씌워준 것은 아닌가 하며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당연히 사위를 고소했습니다. 사위는 혼인 전부터 여자를 만났고 아이를 낳음으로써 가정을 이뤘다는 사실이 사기 결혼임이 인정이 되어 혼인 취소가 될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제 딸아이의 보험금을 노려 이 사단을 낸 것이 인정이 되었으며 살인미수의 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딸아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위가 저희 가족에게 참 미안하다고 빌긴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며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데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딸에게 왜 그랬냐는 질문에 딸아이가 돈도 잘 벌고 제가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꽤나 큰 가게를 차렸는데 그것도 딸아이의 명의가 될 거란 생각에 욕심이 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털어놓더군요. 쉽게 돈 버는 방법 중 하나로만 생각했다는 말에 뒷목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그런 천사 같은 얼굴로 제 딸 아이와 자원봉사를 하다 만난 사람이 그런 흉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던 사실이 어떤 면에서는 소름이 끼쳤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사위에게는 두 팔 두 다리 멀쩡한 부모가 살아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3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딸아이도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큰 사고의 후유증인지 다리를 평생 동안 조금 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참 아프네요. 다행히도 딸아이는 밝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고 지금 새로운 사랑을 하는 중입니다. 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남잘 못 믿게 되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지만 말이죠. 제 딸아이가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래도 지금 딸아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싹싹해 보이고 도덕적 주관이 뚜렷해 그나마 안심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할 사람을 꼼꼼히 알아보고 결혼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